대통령 이번에 설 연휴 때 머릿속이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것 때문에 특히 그렇게 하죠. 비서실장이 문제입니다.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늘 떠났는데요. 네. 보면서 뭐 짠하다, 이게 마음이 애틋하다, 네. 그렇게까지 욕을 먹었어야 될 사람이냐, 뭐 얘기. 글쎄 본인의 처지가 입지가 난처해서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일찍 더 처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춘 전 실장님 입장에서는 착잡하고 여러 가지 그 있겠죠.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우환도 있고, 예. 대통령은 애국자니까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는 그 이제 우리도 넣게 돼요. 그렇지만은 저는 오히려 실기를 했다고 봐요.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대통령이 붙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유가 안 돼. 비서실장께서 처신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과거에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KBO 총재를 하셨습니까? 예, KBO 총재를 하셨습니다. 예. 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일화를 말씀드린다면은 그분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예. 총장을 그만두고도 꼭 출근 오는 시간에 그렇습니다. 꼭 인사하고 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2층 서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내려와가지고 저 퇴근했습니다. 아내분한테? 네. 예. 그러한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원칙을. 그런데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까지 청와대 불통이다 인사 참사다 하는데 그 중심에 김기춘 실장이 계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마음이 짠하는 건 개인적인 정서의 문제예요. 개인적인 정서의 문제다. 또 아드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으로서의 김기춘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비서실장이 누굴지 박근혜 대통령 이번 설 연휴 고민인데 뭐 어디 신문에도 보고 하니까 뭐 10명이 넘는다고요, 후보자가. 그런데 저희가 주요 5명을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대통령을 고민하게 만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인데 이분을 시키고 싶다면 정권의 신여 검찰은 이제 그만 이런 여론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 여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일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황교안 장관, 법무장관을 갖다 비서실장을 하면 또 장관 후임해가지고 또 청문회 과정을 또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장관 같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이제 그만, 정권의 신여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검찰도 보통 검찰이 아니잖아요.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 차이가 뭐죠? 나이도 젊다는 거? 저는 그것이 유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인사는요, 크게 보면 하나의 예술이고 일종의 승부수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100번 말을 하더라도 A를 쓰느냐, B를 쓰느냐, C를 전혀 다른 메시지거든요. 황교안 장관을 쓰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죠? 자, 법조계에 계신 분 입장에서 네. 검사, 구한검사 출신 이제 그만 이런 여론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검사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조인을 유난히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고 리틀 김기춘으로 불리시지 않습니까? 리틀 그런 김기춘. 부분에서 더군다나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반감이 현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분을 다시 또 뭐 비서실장을 앉히신다면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좀 박근혜 대통령이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뭐 안 시키시는 걸로. 네. 비서실장이 우리끼리 얘기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다가 고민의 결론이 이게 안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사진 보이시죠? 누구십니까?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광옥 위원장님, 당신이 대통령 속마음을 좀 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소통이라도 진한 관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친박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를 지금 이 시점에 전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이름이 국민대통합위원장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왜 또 이런 꼴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박심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은 박심을 다 하고 한강욱 씨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친박의 논리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점에는 친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개각에도 전부 친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 비박 쪽에서 오히려 더듬어야지 균형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야구로 얘기하면 수석 코치를 지금 뽑는 거거든요. 수석 코치, 예. 그러면 수석 코치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감독 잘 보좌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죠.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딸 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일사 만루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예.
그때 사실은 그 투수를 갖다가 김경문 감독이 윤석민 선수를 갖다가 찍었어요. 예.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윤석민 선수가 불펜에서 튀어나오는데 포수가 바뀌면서 진감용 포수가 예. 오늘 제가 공을 받아보니까 윤석민이보다 정대현. 정대현 투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고집이 제일 센 감독이 김경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그래? 그러니까 윤석민 선수는 뛰어오다가 예. 갑자기 마이크에서 정대현이를 부르니까 그냥 벙 떠서 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판단은 결정은 감독이 하지만 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조언을 해주는 측면에서 보면 한강욱 대통령위원장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강욱 씨는 저 김대중 대통령 계실 비서실장 때도 했고. 비서실장도 하셨고 예. 뭐 그만한 능력은 갖고 계시지 않나 근데 싶은데 대통령하고 너무 대통령 속내를 모르면 보좌하기 힘들지 않냐 이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저는 한강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좀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시다. 연세가- 지금 배 대표님 굉장히 아니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뭐 것 같은데.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김규진 비서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분위기 좀 재신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고 예. 또 반대로 또 하나는 부패 이미지가 강합니다. 한강욱 위원장이 대통령위원장 부패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 비리 전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서 직후선제 국정 혁신을 할 때 국민에게 짱 하면서 자, 인적 쇄신의 아이콘입니다. 하기에는 너무 좀 이미지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네. 대표님 뭐 발로 우리 같은 경우는 나이는 이제 거론의 대상이 아니고 예. 뭐 김기준 실장이 76인데 그보다는 미칩니다. 뭐 나이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안 되고 이런 셋. 예.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보다는 좀 어립니다. 예. 어리지. 그다음에 비리 혐의나 뭐 그거에 대해서만 난 할 수 없고 그 대신 화합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래 적격 인물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건 이제 대통령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너무 장고를 하고 계세요. 그 사이에 물론 상당한 시간 너무 장고를 해가지고 오히려 악수를 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벌써 결단이 내가 나왔어야 될 시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한강욱 위원장만 해도 훌륭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 하여튼 지금도 고민하셨는데 이 카드는 한강욱 위원장 카드는 살려놓는 걸로 우리 한교안 장관님은 아니신 걸로 했는데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얼굴 누구십니까? 권영세 중대사. 이분이 2011년 이럴 때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차처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차기 실장은 화합해야 되는데 대통령 호위무사가 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비서실장이 호위무사 하는 역할을 원래 하는 겁니까? 뭐 호위무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비서실장은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고 국민 여론을 전달하고 또 가까운 대통령에다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될 텐데 저도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그나마 괜찮은 인물이라 봤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고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검토하는 있다. 배경이 궁금합니다. 왜 그러실까? 권영세 주중 물론 한계가 좀 있죠. 또 여기서도 공안검사 출신이고 또 예. 똑같이 거기다가 또 지난 대선 때 그 나무 정상하다 회의록 가지고 그 녹취록에서 아주 예, 그만 얘기가 그랬었죠. 나오는 이런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은 좀 젊고 그래서 선생님 나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김유천 비서실장에 비해서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 나이가 저는 나이 어르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 좀 참신했는데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권영세 예. 대사를 차기 비서실장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돌발 변수가 있는 것 같다. 뭔가. 그래서 이번에 발표 못하고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권영세 대사가 비서실장이 되면 쇄신 이미지가 희석됩니까? 희석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다, 박근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번에 개각의 초점은 기존의 그 불통 관계, 그전의 이미지를 쇄신하자고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똑같은 수첩에 있는 사람 순서만 바꿔서 들어왔다 이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커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국민들 저는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뭐 야구하는 사람인데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변했구나. 예. 이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비서실장이 되시든 또 국회의원 뭐 여러 가지 좋은 직책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예, 말씀이 부탁해 있어요. 보십시오. 뭐냐? 보시죠.
뭔가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뭘 원하느냐 예. 그걸 알아서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슨 직책에 앉으시게 되면은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상대는 원하지도 않는데 뭐 네. 원하지도 않는 걸 막 해주려고. 해주려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지고 예.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달라는 거죠. 상대는 떡국을 먹고 싶은데 밥을 네. 막 지어서 맛있는 밥을 먹으라고 막. 그렇죠. 예. 찬밥을 먹고 싶은데 그냥 더운 밥 먹이든가.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호위무 쇄신 이분도 좀 아니라는 얘기가 많네요. 호위무산이 친박이니 이게 딱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언론 사개부 장관 개각하는데 보세요. 한부 친박 일색이라는 비판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여론 이력이 있구나. 그다음 청와대 쇄신 인사는 비박적으로 찾는 것이 대통령이 민심에 대한 호응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나는 호위무사라고 지적받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특별하지 않다. 예. 한강옥 위원장 팬이신데요, 지금. 아니, 난 그렇게 보면 한 위원장이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분도 그것도 또 뭐 친박.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연세 많다고 또 그러네요. 올드보이다. 친박 원로다. 그렇지. 아니 김유진 비서실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주변에 자문그룹이잖아요. 자문그룹. 자문그룹이고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사람들이냐. 결국 고르고 해가지고 뭔가 박근혜 대통령에서 인적 쇄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완구 총리도 부담되는데 또 현경대 부위원장이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또 우리 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변했구나가 아니라 안 변했구나를 알 수 있는 인물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안 변하셨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으로 맞는 얘기죠, 그거는. 혹시 저기 배 대표님 저 올드보이 나이 네. 드신 분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게 기분 나쁘세요? 분명히 그건 지적할 만한 상황입니다. 지적할 그러니까 사안이다. 나이를 가지고 숫자를 지배하시고 보지만 현경대 씨야말로 진짜 친박 중에서 친박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나 현경대 위원장이 부위원장이나 똑같아 색깔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인격적인 모독 하려고 드리는 말씀. 이분도 그럼 아닌 걸로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아니 저희들이 개인적인 생각이지 뭐.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내부 말씀을 들어보면 그나마 지금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그나마 좀 낫다라는 이 생각 대통령도 비슷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니옵니다. 누굽니까? 저는 한강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행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괜찮으나 예. 지금 시점에서의 대통령이 변했구나 하면 오히려 집권 3년 차의 혁신 분위기는 전혀 맞지 않다. 전혀. 혁신 분위기 또 더더욱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참신성도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부정적인데 우리 배 대표님은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보죠. 뭐 마지막인데 김병호 언론재단 이사장 진흥재단 이분은 갑자기 왜 떴습니까? 부상을 했네요. 이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KBS 이제 보도국장 출신이고 예.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성품이 좋은데 성품도, 여기도 예. 그래 김기춘 실장 경남고등 후배라며 예.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약에 되면은 김기춘 시장님께서 설날 연휴 때 고생하시다가 후배에게 바톤을 터치하고 나가시는구나.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그건 엄청난 역풍이다. 인물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물은 그러나 그러니까 인물과 차질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비서실장은 국민의 변화 욕구에 맞는 인물들을 고민해 내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비서실장은 앞서는 것보다는 조용히 있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몇 가지 조건들을 하면 혁신성도 있고 좀 참신하고 또 국민들에게 저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바뀌었구나를 알 수 있는 인물을 고르면 되잖아요. 그런 인물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근데 고등학교 선배하다가 고등학교 후배가 물려받으면 문제가 됩니까? 한국 사회 정서는 원래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안 되지. 문제가 안 됩니까 그게? 현 시점의 그럼요.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 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상주의 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불통이다 막 인사 참사다 지지율 30%다 이런 사태하고 대입시켜서 보면니까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 김유진 비서실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PK잖아요. PK. PK 부산 경남. 부산 경남. 그 지금 그렇지 않아도 PK가 주요 이걸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비서실장을 바톤 터치하고 나간다? 경남고등학교를 그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 있죠.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글쎄, 뭐- 야구 감독이 네. 감독이 나 경남고 나왔는데 네. 경남고 후배를 코치로 데리고 가면 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뭐 야구에서는 그런 뭐 거 없습니까? 아무 관계 예.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니까 이거 야구 쪽에서 야구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럼 수석 코치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수석 코치의 역할이 뭐냐? 수석 코치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감독의 단점이 선수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장점이 많이 알려지게끔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참모예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저기 계시는 분 외에도 대한민국에 왜 인물이 없겠습니까? 네? 인물이 좀 더 정말 국민들이 이 사람 생각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기대치 분명히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저기 있었던 사람들은 수없이 지면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서 진짜 참신한 사람. 정말 이 사람 진짜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 대통령께서 성격이 이러시니까 이번 성격은 이러신 것 같다.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 예. 뭐 이러한 어떤 기대치를 요번에는 줘야 되지 않냐 싶어요. 여기 있는 5분 다 그러면 아닌 걸로 해야 됩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이 시점에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 선발하는 데 있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연관되지 않은 사람 PK를 피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원 풀어 들어올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영예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인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정계에 뿌리를 박게 깊게 계신 분인데 이 인맥을 벗어나서 그러면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과연 선발할 사람이 있을지 근데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사를 했었을 때 딱 맞아요. 근데 이분이 다른 역할을 했었을 때 안 맞아요. 예. 그런 게 야구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인생에서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한다고 해서 여기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대통령께서 아마 그래서 앞서 뉴스 보니까 비서실장에 제3의 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예. 우리가 아까 봤던 5명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설날 이런 지나가 난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고민을 해서 고민 네. 뒤에 뭐가 나오는지 를 한번 찾아내시면 네. 기다려